배우를 소개합니다. 매력적인 배우 김지호, 방송인 한석준,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송혜나, 무공의 발라더 산들. 아니 우리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무려 전 국민이 가족을 다 알잖아요. 남편은 남성진 씨, 시아버님은 남일호 선생님, 요. 시어머니 김용림 선생님. 요. 고민 같은 거 없어요? 너무 다 알려져서 가족이. 고민은 뭐 서로 조심해야죠. 왜? 알려져서. 예, 한 명만 잘못하면 싹 다 죽으니까. 아, 이거 위험하네. 죽는다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아직까지 어머니 다행이네. 아버지가 워낙에 잘 관리를 하시는데. 예, 살아오셨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예, 집안에 막둥이로 들어가서 약간 술 취하면 어머니 물기도 하고. 어머니를 물어요? 시어머님을요? 어머니 사랑해. 이게 다음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한석준 씨 나오셨어요. 요새 보면 프리선언한 아나운서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네. 장성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네. 저한테 야, 너 뭐 굉장한 경쟁자가 나왔다 걱정 많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한석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분이? 거기 전현무지. 완전 예능 쪽. 그럼 거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오상진이죠. 저는 오상진인데. 아이고, 어쩜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것들은. 아니, 그런데 딸 바보를 넘어서 막 정말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다 이쁘겠지만 특히 어느 때 이쁠 때가 있잖아요. 막.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애기가 그러니까 애를 있어서. 44세 낳고 지금 이제 45인데 입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딸의 입냄새. 예. 아이들 특유의 입냄새가 있어요. 그 젖비린내 같은 비린내. 게 뭐가 좀 있죠. 있어요. 뭔지 알 강아지 거예요. 발바닥 냄새 좋아하는 것처럼 비슷한 건가? 어디 개발바닥을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 냄새 되게 좋아요. 너무 또 개발바닥 무시하면 동물농장 아저씨니까 힘들어요. 아니 근데 애가 엄마 닮았는지 한석준 씨 닮았는지 궁금하다. 야, 진짜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아니 저기 100일 때. 어이구. 저기 200일 때. 아니 요즘 동안되는 인싸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기 석준 씨 딸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도 그거 했거든. 찍었거든요. 진짜요? 진짜로. 진짜요?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진짜 한석준 씨 딸처럼 나왔어. 와. 입냄새 한번 맡아볼래? 빨리 맡아봐. 아니 근데 우리 송혜나 씨는 예, 진짜 타고난 몸매잖아. 노력 아니죠?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무조건 필수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집에서 그냥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요즘 이제 민소매 많이 맞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덜렁거린단 말이에요. 표현이 정말 너무 덜렁살. 전문 용어죠, 덜렁. 진짜 간편한 건데 모으는데 새끼손가락을 좀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식으로 올리세요. 이것도 여기 안쪽이 진짜 여기. 떨려요. 그쵸? 다시 이렇게 왔다. 아니 무슨 종교 의식 같지 않아요? 여기 살. 그러면 하나만 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민감한데 옆구리. 좋다. 아, 옆구리 아니면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뒤통을 저기 죄송한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즉석에서 이렇게 지어내는 저희도 좀 난처한데. 자, 산들 씨도 나오셨는데 신곡이 나왔어요. 네. 우리 윤정신 씨 곡을 받았어요, 이번에? 네, 윤정신 선배님이 가사들이 네. 약간 좀 계속 그리워하고 그렇지. 찌질하잖아, 찌질해. 그치, 약간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좋니? 이런 있잖아요. 거 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좋니? 뭐, 저기. 찌질하잖아. 하지만 산들은 그런 연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집은 깨끗하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데뷔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네, 노래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예, 어쨌건 다 잘 될 거야 우린 참 좋았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넌 고마워 너를 저 파란 하늘로 덮는다 오 너무 좋다. 잘한다!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내가 만만하니?
나만 바라봐. 저희는 죄인입니다. 제목은 내가 만만하니. 여기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 있는데, 이미지에 맞게. 예. 아내 역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결혼생활 17년 동안 어쩜 이리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겸상하느냐? 네? 밖이라도 나갔다 오면요.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느냐? 말끝마다 여자 조선시대 왕이 따로 없다니까요. 마누라 물 좀 떠왔나? 밥 좀 차려왔나? 아니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쁠 때는요. 여보, 주말이라도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가장은 그런 거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가장 짜증나는 건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가족한테 푼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기다. 아이고 난 결혼을 해도 돈 없는 집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서운하게. 여자가 지금 말을 끊고 들어라.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노? 아이고 야 보기 싫다. 싹 다 나가라. 그렇게 짐 싸서 나간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진짜로 나갔다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나무인 저희 남편 제발 좀 뭐 좀 고쳐줘 있어마. 네. 아이고. 야,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누가 봐도 민속촌 같은 남편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한결같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살이 조금 찌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삼두, 허벅지랑 팔뚝 두껍게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약간 비아냥. 왠지 장난치고. 장난 아니고 진짜 정말 리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애기 낳고 나서 아, 그래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일관되시구나. 아니 근데 농담을 늘 진지하게 해요. 아, 배우라서 그런가 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어때요, 한석규 씨는? 아니, 근데 저희는 그 티격태격하거나 뭐 부부싸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저 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재혼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정확히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정말 얘기하니까 뭐,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너헛! 옛날 어르신들처럼 여자가 이걸 진짜 달고 살아요? 네, 달고 살아요. 밥 먹을 때도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농담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 이렇게 집안일도 자기는 돈 벌어오니까 여자가 해야 된다. 맞벌이 하는데도 그래요. 맞벌이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도. 네, 일한 지 20년 넘었어요. 회식할 때도 밤늦게 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신랑이. 그래서 여자가 어디 밤늦게 다니느냐. 늦게 가면 몇 시요? 한 7시 넘으면 자기 깜짝이야. 아침 7시? 아니야. 아, 7시면 회식을 안 가신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7시에 모이지 않나요? 제가 퇴근 시간이 5시다 보니까 일찍 회식을 하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앞에 차가 못 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자가 여자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구나. 네, 여자다. 뭐 집에서 수뚜껑 운전이라 하지 왜 나와서 운전하느냐. 뚜껑 운전이나. 뚜껑 운전은 뭐예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를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좀 표현했어요. 혹시 남편분이 밖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밖에서는 꼭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응. 아, 그래요? 그럴 사람이 있고. 집에서만? 집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왕행세를 하네. 네. 쉬는 날도 저는 쉬고 싶은데 밥 새끼도 차려달라 그러고 물도 갖다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눌러라 그랬어요, 저보고. 야, 버튼도 여자가 눌러야지. 어디 남자가 버튼을 눌러. 다르게 뭐- 혼자 퇴근하실 때는 어떻게 누르고 올라오세요?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못 누르잖아. 남자가 어떻게 눌러? 그리고 또요. 엘리베이터 또 그렇고. 배달시킬 때도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돈 낼 거니까 너가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맞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돈 낼 거니까 네가 좀 시켜라 남편한테 얘기해.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뭐래요?
내가 낼 거다 그러죠. 끝까지 자기는 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도 생활비는 저 지금 반반해요. 근데 반반이나 네, 내는데 반반해요. 그러면서 애들도 키우고. 네, 학원비도 내가 내고. 어이구. 학원비가 엄청나게 나갈 네, 텐데. 학원비. 그럼 본인이 벌어서 쓰는 거에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제가 빵이 먹고 싶거나 그러면 제 카드로 빵을 사오면 돈 쓴다고 뭐라 하죠. 본인이 벌어서 산 건데 왜 뭐라고 그래? 되게 서러운가 봐요.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다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죠. 아, 그것도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겠다는데. 그러면 진짜 이 제목처럼 집에 오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진짜 만만하게 봐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신랑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결혼했으면 내가 안 힘들 거고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원망을 아내한테 돌리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지금 소설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 말도 안 돼. 그냥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런 말씀은 아내분한테 굉장히 좀 상처가 그럼 상처죠. 될 수 있는데 남편분 얘기를 또 예. 이렇게 들어. 아니, 저 앞에 있는 분이 남편이죠? 네. 예, 예. 남자답게 앉아있네요. 예. 자, 왕 같은 남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데요. 삐진 네임이. 삐진 네임이. 아, 이미 아내가 안 반가운 거예요? 제가 안 반가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 안 반가워. 지금 삐지신 거예요? 삐진 게 아니고 화났습니다. 아, 아내 얘기를 듣고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화가 좀 나시는지 궁금해요.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을 위해서는 좀 잘 아는 편이라서 그렇지. 제 빨래도 하고 제 신발도 빨아 신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딱 하는 거다. 제 거는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남편께 하나의 양해 말씀 드릴게요. 남자 MC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할 때는 화났다고 그래서 제가 움찔해가지고 여자가 감히 여자가 말 거는 걸 싫어하시는지. 감히 여자가? 예, 예, 예. 저도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지영 씨도 그렇고? 예, 예. 저희가 뭐 여쭤봐도 되죠? 네. 나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예,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60대, 70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젊으세요. 네, 젊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살. 46이요. 74년생. 74년생. 호랑이. 나구나. 네.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니, 지영 씨 야비하시네요. 왜요? 나이만 물어보고 우리가 그거 물어볼 때. 일단 친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되게 지금 센지구나 이러고. 그럼 막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동갑이요? 동갑이네. 아니, 여자가 막 이럴까 봐. 송혜나 씨. 네. 자, 대담하게. 아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왜 눈을 못 맞추셔? 왜 맨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와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입에 달렸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이나 삼촌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친구들. 친구들이. 친구들이. 근데 그 어렸을 때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집안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안 했어요. 예. 연관성이 없으시죠? 친구 보고 그래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랑 그래. 음식 배달하는 것도 그것도 다 여자가 해야 되는. 누르고 싶을 땐 내가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눌러요. 그리고 배달 전화는 그냥 장난삼아 그러는 식으로 하는 거지. 장난삼아. 그지? 배달시킬 때 장난삼아 하신다면 반반은 아버님이 시키실 때도 있는 건가요? 20, 30%는 제가 시키지. 20, 30%는. 거의 90%는 제가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차가 생기는데요. 머리 오차가 생겨요, 지금. 그러면 왜 회식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녁 7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도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7시가 늦어요? 아닙니다. 혹가다 어쩔 때는 보면 새벽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 새벽 몇 시?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때도 있고. 보통 10시. 아니, 보통 10시라고. 새벽이면은. 그럼 그런 회식이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안 마라 되고. 하는데 남편분은 회식 자리가 없으신가요? 자주 바깥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분한테. 몇 시에?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새벽 그러죠. 2시. 새벽에 이 집은 이 집 새벽은 우리가 아는 새벽이 아니야. 아내의 새벽은 몇 시예요? 2, 3시가 새벽이죠. 두세 시. 동등해야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여자도 그럴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늦게 들어오면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날마다 일찍 들어오면 날마다 일찍 들어오겠네요. 그럼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럼 못 그렇게 나가겠네요. 아니 저기 남자 MC나 남자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다가 우리가 물어보면 이해는 이고 눈에는 눈이야. 지금 제가 만만하신 거예요, 동갑이라서? 그러니까 나도 만만해 보여. 내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 그 소리가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런 소리가 잘 나오지. 그래도 가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자동차가 고장난 견인업을 합니다. 견인업. 견인.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일단 예. 그런 거 문제가 있어서 또 뭐 성격이 변했을 수도 있어 제가. 자기는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일하는 저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가족한테. 분명히 거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술을 먹어도 아들이 먹고 나면 뭐 까자봉지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럼 치워주면 그러잖아요. 되잖아 그냥 아빠.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걸 계속 그거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술 한잔 먹으면 애정 표현도 좀 격하게 하는 성격이거든 제가. 예? 그러면은 싫다하는 거지 또. 그러면 또 욱하는 성격이 욱하고. 있어. 저도 맞벌인데 뭐 집이 지저분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하진 않아요. 뭐 많이 하는데 자기 만족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자기 술 먹고 들어왔는데 혹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데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네가 뭐 했다고. 한숨을 쉬고 그러냐고?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같이 맞벌이 하신 거잖아요. 네, 맞벌이 했어요, 저도. 아니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들들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세요? 볼을 꼬집다든지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중2를요? 아픈가 봐요. 중2를? 중2면 아버지가 새벽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새벽에는 거의 안 합니다. 10시. 열심히 새벽이라고 하는 열심히 거잖아요. 새벽이죠. 아이들한테는 애정 표현을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남자는 힘 세야 되고 남자는 운동 잘해야 되고 남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들한테 남자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내한테는 여자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좋아는 해요 아들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좀 닮아가고 있어요, 둘째가. 다이어트리예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좀.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해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같은 동성 남자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똑같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닌데요.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은. 아들이요? 예.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랑 아닙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네, 예. 신랑이 애들한테 난주 커서 돈 많은 여자 만나라. 그러죠. 그런 얘기는 뭐 가끔 해요. 되게 서운하시겠다. 개서 그렇지 그걸 갖다가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걸 한 결혼생활 17년 동안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모르겠는데 자주 했어요. 자주 했다면 그러면 자주 하신 편 맞아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저는 그보다 더 자주 안 했다는 경쟁거잖아요. 우리랑 기억이 안 얘기를 안 하려고 나는데. 그런다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날 술 깨신 이후에 내가 어제 그 말은 좀 심했다라고 사과하셨나요? 사고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왜요? 사과는 남자니까 안 합니까? 남자니까. 네. 남자는 사과 안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자다운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많이 버시고 두 아들도 아빠 좋아하고 사모님도 여기 나와서 고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가족들의 사랑이 혹시 없어질까 봐 두려우세요? 그래서 더 그렇게
센 척하시고 강하게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제가 집에 와서는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반대로 아드님들이나 사모님도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은 되고 딴 가족은 안 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입버릇처럼 또 자주 하시는 말씀. 자주 나가라고 그러죠. 3명 보고. 그럼 나가신 적 있어요? 네, 나간 적 있죠. 한 5번 정도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최근에도 나갔었는데 여관에서 2박을 하고 왔어요. 2박이나요? 네. 들어오시게 될 때는 어떻게 들어오세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들어와라.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단 말은 절대 절대 안 하지 하죠. 않았어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혼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도 그러고 이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말씀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결단을 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유, 으로 나오신 얼마나 것 같아요. 17년 동안 진짜로. 쌓였겠어요. 오늘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지면 아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되죠. 뒤에 가가지고 뭐 삐져가지고 뭐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 이런 아까도 거 삐져 계시던데. 뒤끝 나쁘게 그렇게 안 할 거죠. 왜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해요? 진짜 얘기해요. 왜냐면 뒷얘기 안 하는 걸로 픽션 얘기하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속이라도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괜찮겠어요. 들어주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영혼이 얘기 없어 해볼게요. 보이는데요. 예. 혹시 애들 앞에서도 이혼 얘기를 두 부부가 하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 네. 앞에서? 큰애는 그때 상황 봐서 엄마나 아빠 중에 따라가겠다 그러고 둘째는 그냥 말없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애들도. 고민의 주인공의 든든한 지원군은 언니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요?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진짜 형제 자매들은 속이 터지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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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네,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고 소개했는데 너무 밝게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 어때요? 오늘 동생 얘기 쭉 들어보고 예. 제부가 이제 같이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 순간순간 매번 버럭버럭 하는 성격은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멀리 뭐 아버지 모시고 펜션에 갔는데 한 번은 펜션을 왜 이리 멀리 잡았냐, 뭐 좀 추운데 잡았다 이러고 막 도덕거리니까 동생이 그게 좀 싫으니까 그냥 한 번 좀 놀러 왔는데 한 번 그냥 자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순간 혼자 가겠다고 나가고 이런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런 성격이. 마음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아니 남편분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버럭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왕처럼. 친정에서도 막내 사위인데 작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장 있을 때 2번이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2분 다. 그럴 때마다 술을 먹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한 6, 7년 전에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좀 잘못을 했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먹어놓으니까 아직 장례식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간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래서 형부가 말리고 야단도 치고 그랬죠. 장례는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성이 났는지 몰라도 성을 내면서 내 앞에 와 볼펜은 노트를 던지더라고. 그럼 반대로 시댁 어르신네 상의를 당했는데 아내가 아무리 화나는 누가 봐도 진짜 화나서 뛰쳐나갈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 아내도 한번 해봐. 뛰쳐나가도 돼요? 맞잖아요, 상황상. 맞죠?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은 안 되는데.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저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쟤도 가지는 안 쓸 거야. 큰 소리만 쳤지. 그러면 아내도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냐고. 계시잖아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제비겠습니다. 아니, 손님이 없었네. 자, 깜짝이야. 이게 정말 뭐 술 때문인 것도 술 때문인데 사실은 이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인과 자식들 사이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래도 되고 이 가족들은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던 뭐 선배나 내 아들들 있는 앞에서 누가 나를 혼낸다. 생기면. 그런 일을 안 만듭니다. 저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친정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정도인데 가족들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들키는 순간 너무너무 면목이 없고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제 마누라한테 엉어리가 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 됐겠지. 어떤 거?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존댓말하고 본인은 반말하거든요. 네, 말을 좀 높여주세요. 내 형이니까. 얘 52세야. 나 80kg야. 딱 보면은 소비는 좀 많이 있습니다. 간이 좀 커요. 그래서 저희 남자들은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사를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원래 있던 집, 그 집도 좋은데 한 1억을 빚을 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 직접 저도 물어봤고 신랑한테 가자고 얘기하니까 간다 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왜 뒤에서 그거 갖고 응어리가 그러니까요. 허락을 한 게 아니고요. 술을 먹고 들어와갖고 피곤한데 계속 저러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 합니까? 나중에 지지. 그럼 일어나서 했으면 되잖아요. 자꾸 전화를 해갖고 사람을 깨우니까요. 제 직업상 전화를 못 끄잖아. 이거 반말이잖아. 잠깐만, 우리도 질문을 반말로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해보는데. 현재는 지금 된다고 하니까는. 그 다음 날에도 그게 기억이 났는데 차마 말을 또 바꾸기는 그렇네 해서 다음 날 이사 가지 말자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 얘기해봐. 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사 가고 대출금 다 갚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걸 갖다가 하냐고요. 이게 좀 무슨 대출금을 전적으로 다 남편이 갚는 거예요? 대출을 내 명의로 하자. 그러면 내가 갚겠다. 생활비도 일정적으로 달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건지. 잠깐만요. 아버님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어머니가 갚게 어머니 명의로 해야지 그랬어요. 내가 명의를 해줘도 안 갚을 겁니다 아마. 안 정확하게 내 했잖아요. 말하는데. 그건 갚을 수가 만약이잖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해주고 어머니가 갚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이제 갖다가 할 늦었죠. 필요가 없잖아.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갚았는데 뭐 응어리가 그래 남았어 그래. 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응어리가 진 채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눈치 보고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아니죠. 화목합니다 우리 집. 예? 화목합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제 누가 화목한 가족으로 만들 수 그럼, 있어요. 근데 만들 다른 수 사람도 그렇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단 말을 계속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럼 실수를 좀 덜 해야지. 그럼. 덜 해야지 하면서 좋게 조금 그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우리 아내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만 하면 일단 굉장히 많은 게 그럼. 풀려요. 뭐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해가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진짜 남자는 사과를 할 줄 알아요. 그럼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후배한테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자식한테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존중을 잘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존중하는 쪽으로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은 어때요? 그거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니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많은 일을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죠? 아내 최고죠? 예, 우리 잘 살아보자. 참말로 잘못했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 두 손 모으고 빌어라. 여보 미안하다. 여기까지 따라온 게 저는 대단할 정도로 고맙고 바뀔 성격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한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게. 야! 각자 산들아 예.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되고 부인은 안 돼.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달라지실 것 같아요. 오늘 사과의 첫 발을 떼셨기 때문에 멋있었어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거보다 남자니까 내가 다 해줄게 라는 마인드로 좀 바뀌시면 17년 동안 정말 고민이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눌러요. 내가 만만하니 몇 보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도 만만하니. 그래도 고민이다. 70원. 100. 나만 바라봐.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 여친은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정말 화끈한데요. 오빠 춥지? 이거 내 거 덮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춥잖아. 내 옷 입어. 그리고 오빠 가방도 줘. 내가 들어줄게. 저보다 3살 어린 여친은 정말 상여자의 배려심도 많습니다. 부럽다. 근데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 모임 있어. 뭐? 동창 모임? 그럼 거기 여자 있는 거야? 뭐 여자 동기들도 있긴 하지. 근데 그냥 친구야, 친구. 뭐. 안 돼! 남녀 사이에 우정은 없어. 가지 마. 거기만 가봐. 가지 마. 제 여사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불통입니다. 아니, 친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 하다 오빠 핸드폰 줘봐. 아니 핸드폰은 왜? 뭐야? 뭐 숨기는 거 있어? 당당하다면 비밀번호 알려줘. 너 정말 왜 그래? 너 그 정도는 병이야. 뭐? 병이야? 이런 개새. 아니, 엉덩이가 진짜는. 진짜 있어? 그러니까 개랑 새. 진짜 있었어. 개나세. 집착과 질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친을 위해 제 인간관계를 싹 다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제 여친에게 제대로 된 사랑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연.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 흔치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연인이라면 집착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지. 모든 걸 집착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좀 화나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도 연인이라면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하는 것도 전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야, 요즘 스타일 그런가요? 요즘 젊은. 저희는 그냥 뭐 생사만 확인하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연애 때. 연애 때도 TV 나오니까요. 맞으니까. 아니, 태균 씨 와이프가 되게 쿨해요. 정말. 진짜 전화 한 통이 없죠, 저한테. 여사친들하고 전화가 없어. 여사친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도. 여사친이요? 나. 너무 듬직하니까 전화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든든하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예.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여자가 되게 불안해하나 보다, 그럼 되게 잘생긴다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나오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자친구는 왜 그렇게 불안해한대요? 제 여자친구는 길거리에 가다가 고백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왜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받았을 수도 있지. 그렇죠? 제가 스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중국에서 좀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날에 자기가 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도 외투를 벗어준다거나 사랑이다. 가방을 들어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좀 주변 사람들 볼 때 제가 민망할 경우가 있죠. 중국에서 좀 대세인 얼굴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호의가 되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했을 때 그게 호의가 되는 것이고 제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원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여사친 문제예요. 여자 사람 친구 문제인데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보통 여자분들한테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좀 다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쓸데없는 행동을 해가면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말투가 다정해 보이진 않아요. 상당히 이게 좀 선생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여사친이 네. 유독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에요. 여사친이 왜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 말투가 좀 이상하죠. 네. 그 교회나 그 대학교 친구들을 다 합쳐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가장 많이 만나는 그룹 모임도 1년에 4번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하던 친구인데 이제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저의 SNS에.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알게 됐냐 뭐 이런 질투를 할 때가 좀 있었고요. 핸드폰 그 지문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했다는 거예요? 지문 등록을? 결국은 했었는데 역시 안 좋구나 해서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굉장히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나랑 이렇게 참 많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조금씩 진화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애가 결혼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결혼 생각도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그렇죠. 그 결혼 생각이 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게 사랑 표현을 해도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 행복한 결혼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죠. 예. 자,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시네. 진짜 예쁜데? 뭐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시네.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쁘시네. 진짜 예쁜데? 뭐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평소에 진짜 막 옷도 추울 때 남자친구를 위해서 벗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보다는 힘이 세겠지만 그 사람을 덜 힘들게 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방 들어주고 네.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덜 쳤으면 해서 옷 벗어주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했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금 남자친구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런 커플만 보면 초를 치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생각하시는데 남자 사람이 이성 간에는 진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관계를 지속한다는 이유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말은 안 했지만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능성은 있지만 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본인은 남사친이 전혀 없나요? 네, 저는 없어요. 지금도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고.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들은 뭐 어떻게 보여요? 본인 눈에는? 아,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거울이 저보다 없어요? 이쁘니까. 네? 혹시나 남자친구한테 막 그냥 여우 같은 웃음으로 다가갈까봐. 여우 같은 웃음으로 다가갈까봐. 아, 남자친구를 못 믿는 게 네. 아니라. 제가 더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뿐 아니라 다른 여사친한테도 잘하니까 네 엄청 이게 다정하게 문제예요, 이게.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인의 강의를 같이 들으러 갔었는데 같이 왔던 그 여사친 분께서 밥 먹자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했는데 저는 서해받은 느낌이고 막 고기도 막 구워주고 그때 저는 컨디션이 고기를 안 구워줬어? 그건 네. 사랑이야. 그거는 남자친구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못 바르니까.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이제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사과 분명히 했죠. 예, 사과해야 돼요. 아, 근데 굉장히 제3자의 시점에서 본인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제가 불안한 게 SNS를 제가 없는 SNS를 하거든요. 제가 안 하는데 남자친구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할 시간에 저한테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네, 치더라도 모든 커플이 그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다 체크하고 보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숨길 게 없는데 왜 번호를 안 알려주고 서로 공유를 안 하는지.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나는 이게 사랑은 너무 힘들지 않아? 나처럼 그만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자,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남자 여자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맞네. 연인이면 3, 2, 1. 그만. 지금 200명 중에서 123명은 뭐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다. 안 77명 누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누르신 분. 성별을 좀 볼 수 있게 안 누르신 분 하나 둘 셋. 손만 들어주세요. 안 누르신 분. 안 누르신 분.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많아? 겨자색 어때? 겨자색 너무 좋다. 커플. 여자친구 때문에 누르셨나 아니면 본인 생각이신가요? 전 제 생각입니다. 안 누르신 거. 보통 서로 좀 관계가 이어지는 게 어느 정도 한 명이 마음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저도 그런 식으로 연인을 만났고 네. 두 사람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해요? 아,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하는 겁니까? 네, 딱히 보지 않아도 의심을 안 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러면 그 정말 오해할 만한 게 아닌데도 혹시 오해를 한 적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자신의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는데 제가 상황을 알다 보니까 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울었다고. 이렇게. 학생 아니야 학생. 네. 이게 뭐야? 이건 심했다. 잠깐만요. 학생인 걸 알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학생이고요. 10대예요, 10대.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오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갖고 싶어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감정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여기 같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중국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갔는데 예, 부모님 없이 홀로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네, 그때 그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없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닫고 살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제가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서 주위에서도 막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더 마음을 다친 것도 있고 남자친구 앞에서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어요. 의지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다만 남자친구가 아니라 지금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러네. 오빠이자 동료이자 모든 것이 그게 다 되어주는 많이 의지가 돼서.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게 남자친구가 같은 학교의 젊은
그 선생님하고 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랑 사귀었을 때 그 선생님 등에 터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직장 동료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다. 여기서 계속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혹시 그 선생님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어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자친구 볼 땐 남자친구가 그냥 남봉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왜 의심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분이 진짜 엄청 예쁘고 몸매도 좋으셔가지고. 본인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어렵게 조심스럽게 그 남자친구의 여사친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자, 한 자리에 모셨단 말이에요? 예. 약간 어색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데. 어떤 사이신지? 네, 저는 주영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 문제 직장 동료고요. 이럴 수가. 등에 등? 직장 동료고요. 이럴 수가. 등에 등? 기억이 나세요? 그 등을 왜 쓰담쓰담한 거예요? 아니면 체했던 거예요? 왜?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들어서 전혀 몰랐어요. 몰랐던 방금 거야. 들은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두 분이 사귀신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예요? 네, 일단 소문이 났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와서 그 선생님이 겪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서 공감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제발.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안심이 돼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오빠인데 왜 우리 오빠를, 저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안심이 돼? 네. 이런 게 그래요? 그러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겠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증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자로 안 본다고. 인기는 많아요, 학교에서? 잠깐만. 알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영이의 전 직장 동료. 아는 누나. 저는 전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가들이 실수했어. 전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전 직장 동료. 네.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자친구 입장도 되게 이해가 좀 가는 편이기도 해요. 왜요? 주영 선생님 좀 못 믿어온 면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저랑 친해지게 된 것도 보통 남자들은 하지 않는 인사를 많이 좀 했거든요. 어떤 인사요? 안녕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인사. 앞머리 잘랐네? 눈화장 바뀌었네? 뭐 이런.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하고 앞머리 잘랐네? 눈화장 바뀌었네? 뭐 이런.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하고.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하고. 안 되지. 아니,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오늘 나온 이 여사친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그거를 만나러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저랑 싫은 같이 있을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게 그러면은 뭐 직장 동료가 정말 예쁘고 괜찮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둘이 네, 몰래 따로 혹시. 만날까 봐? 네. 아까 예쁜 여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깃집에서 제가 고기를 먹고 있었거든요.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지나갔나 봐요. 근데 고개 들지 마. 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예쁜 여자를 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마침 고개를 들었는데 왜 고개를 들었어 그러면? 길거리를 가다가 이 커플이 이제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왜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쁜데 너무 집중해서 봤대요, 제가.
너가 생각하기에 만약 예쁘지 않은 여자면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 예쁘지 않은 여자면 괜찮다고요? 네, 괜찮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렸을 때 막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막 운 적이 많았고, 네, 심지어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못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 외모도 외모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남자들이 예쁘면 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 얼굴이 비대칭이라고. 중국에선 그랬는데 비대칭이라고요? 저도 비대칭이에요. 저 짱눈에 코 위고 입술 틀어졌는데요? 아니요, 저 지금 제 얼굴만 봐도 진짜 보기도 싫고 그래요. 누구 얼굴을요? 제가 저 나오는- 화면에. 직접 자결. 아, 진짜? 저는 조금 알아요.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 엄청.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자존감이 없을 이유도 없는 게 솔직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 떨어져서 정말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척해 가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아니야. 지영이 언니가 얘기한 거 질문한 거 답해볼래요? 지금도 충분히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누구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되면 있지 않아요?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 외모를 본 거예요?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본 거예요? 당연히 외모는 처음에 생각 안 했고 그냥 네. 외모는 1도 없었어. 외모는 1도 없었구만. 아니, 당연히. 그래요. 네. 당연히 외모는 없었어. 제가 알고 나니까 엄청 따뜻하고 따뜻한 네, 사람이다. 성숙하고 솔직하고 엄청 딱 제가 생각하던 얼굴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던 내면 정신 세계의 이상형이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하고 배려감 있고 그런 남자인데 이런 여자친구를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매일 보겠어요? 결국은 저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하나네요. 뭐라고 좀 솔직한 그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다가 제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너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있어도 그 연예인이 더 예쁘다고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못 믿어?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뭐 예뻐서 아니면은 뭐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랬으면은 어떻게 너 고쳐라, 너 병이다 이러면서 같이 고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 때라도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나도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여자 사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뭐라 안 할게.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한 거예요. 같이 가면 되지. 고민이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보고 남자친구를 더 믿어봐요.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그만!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 1. 그만!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 1. 그만!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 1. 그만!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로. 자, 100표 넘어갔나요? 자, 165면은 이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만 바라봐. 103. 제목은 저희는 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배울 게 참 많은데요. 대표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내일 다들 저기 몇 시에 출근하지? 내일은 공휴일이라 수영 수업이 없는데요. 수업 없으면 출근을 안 해? 수업이 있든 없든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지. 저희 대표님은 365일 쉬는 법이 없는 일 중독자입니다. 문제는 저희한테도 자꾸 그 길을 강요하신다는 건데요. 마 팀장, 아까 부탁한 일 다 됐어? 아직 오늘 할 일이 많았었어요. 오늘 너무 정신없었지? 그럼 얼른 퇴근하고 오늘 밤에 하면 되겠다, 그지? 오늘 밤에 하면 되겠다, 그지? 저녁이 있는 삶, 전 그런 건 꿈도 못 꾸고요. 대표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뭐? 아픈 것도 죄라는 거 몰라? 안 돼! 뭐 쉬겠다고? 쉬는 것도 죄야, 죄! 대표님 앞에만 서면 저희는 모두 죄인이 됩니다. 제발 대표님 좀 말려주세요. 한석준 씨가 어때요? 이런 직장 상사가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퇴사해야죠. 고민하지 말고 퇴사를 해야 돼. 이 사장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퇴사하셨군요. 그래서 퇴사하셨군요. 이렇게 퇴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자,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잠깐 봤는데 수영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벤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어린이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5살. 우리 집 근처인데요? 그래요? 마법입니다.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용인 어린이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인 어디? 저기요. 저 사모님. 소개 좀 듣게요. 네. 35살 마우람이라고 합니다. 마우람 씨. 네, 마우람 씨. 수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갈수록 쉬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좀 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좀 힘들어서 고민이 돼서 거기서 강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책이 뭐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장인데 팀장을 맡고 있고. 네, 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 출근해서 10시 퇴근, 토요일 날 9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오후 3시까지? 정시 퇴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뒤에 네.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 계속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네네. 제가 이제 수영 강습 일을 하면은 하루에 4타임에서 5타임 정도 들어가는데 어린이 수영장 특성상 아이들 씻기고 로션 발라주고 머리 말려주고 옷 입는 거 확인하고 직원들 또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랑 아이들을 땡튜브 많이 본다. 너튜브 많이 보니까 그쪽에 홍보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럼 네가 하면 좋겠다. 괜한 소리를 하셨네.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럼 네가 하고. 그래서 제가 스토리 콘티라든지 그것도 제가 다 짜서 업체한테 넘기면 받아서 컨펌하고 또 하고 못하면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막 새벽 3시, 막 길게 새벽 5시까지 작업하고 그 다음에도 모자면 그 다음 날까지 일하고 또 한 번은 제가 회식 때 춤을 췄는데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외부 홍보 나갈 때 인형 탈 쓰고 춤춰라.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뭘 잘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죽은 듯이 있어요. 네, 지금 회의 시간 때 관리직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그거 하면 말을 아껴요. 그래, 그거 너 해. 담당자가 돼버리니까 말을 아껴요.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실 있고. 출근하 저기 몇 시에요? 이제 제 일이 없는 토요일.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에 저기. 제일 일이 없을 때예요? 친구도 하는 거 보고 용기내서 해봐요. 공부 영상 나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케어 좀 또 도와달라면 다른 거야. 네. 더빙하다가 나레이션 하다가. 저렇게 애들. 저렇게 애들 다 말려줘야 돼, 닦아주고. 좋다. 또 수업 따라가시고. 크네, 수영장이.
아, 수업 끝났어요. 첫 수업. 이제 또 말려주고, 케어해주고. 11시에 연습도 하고. 쉬는 시간이 아예 없네요. 수업 들어갈 시간.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네요. 와, 두 번째 수업. 아까 그 화면 아니죠? 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었어. 식사를 못 하셨구나. 또 열심히 한다, 또 춤추는 거 봐. 처음인데 제법 잘하네요. 혼자 집에서 저렇게. 아니, 이게 제일 안 바쁜 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과인 거예요, 이게. 저게 안 바쁜 거구나. 네, 저게 안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과로 때문에 네. 몸에 염증 수치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그렇지, 병원에서는 이제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관리직이 그런 게 어디냐. 인수인계 다 끝내고 나서 쉬어라. 그래서 2주 정도 더 일을 하고 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표님이 안 쉬어요. 아, 대표님은 안 아파요? 대표님도 아픈데 안 쉬어요. 여름에 열이 막 진짜 38도, 39도 막 몸살 되게 심하게 해서 아, 나 오늘 몸이 너무 춥다 하시면서 겨울용 파카 되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한여름에? 그걸 입고 오세요. 오시고, 네, 그걸 오시고 수영장 다 보시고 다 퇴근하고 그때 퇴근하세요. 약간 좀 대표님들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가 봐요. 산들 씨처럼 말이에요. 예. 엄청 일 중독이에요.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일 중독인데 워커홀릭이구나. 지금도 투잡, 쓰리잡을 기본으로 하세요. 아니, 대표 업무 하시는 거 말고 대표하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강습도 하시고 다른 수영장에 가서? 네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죠, 거. 워라벨.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이 딱 들으시더니 무슨 워라벨이야. 워워벨. 일과 일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워워벨.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워워벨 대표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다크가 상당히 심하시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이해는 좀 되세요? 저는 크게 뭐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고. 더 시켜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오늘 여기는 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워라벨이다 뭐 이러면서 일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삶을 많이 찾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좀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워워벨. 오버벨. 뭐 일이 본업이 있고 또 투잡이 있는데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투잡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 그 워워구나. 일요일은 왜 나와요?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월요병을 극복하려면은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회사 잠깐 나가가지고 월요병이 극복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이제 출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걱정되고 막 수영장에 불날 것 같고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수영장에 불이 나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대표로서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직원들까지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좀 직원들이 벅차지 않을까요? 사장님처럼 하는 건? 직원들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의식이요? 주인의식을.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을. 근데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아요? 돈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돈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제가 8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8년 사귄 여자친구. 네, 근데 웬만해서는 모든 거를 다 이해해줘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걸 한번 들으면서. 같이 함께 고통받는 직원이 오늘 나오셨죠? 네. 대표님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우리 부원장님? 네, 많이 힘듭니다. 뭐 한 3달 전에 몸살이 너무 심해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아프면 회사에 와서 쉬어라.
회사가 너네 집이다. 그런 정신력과 마음가짐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래서 회사에 와서 일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특히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세요, 계속요. 지금 학원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같은 거 다 일일이 전화해서 체크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라. 그렇구나. 하루는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대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휴가를 줄게. 그냥 푹 쉬어. 그냥 푹 쉬어. 계속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어, 계셔. 남성진 씨인데 약간 비꼬는 게 그잖아요. 스타일인데요. 약간 우리 그 CF도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렇게 좀 힘들면 약간 그런 경험 좀 있으세요? 그런 경험 좀 있으세요? 사직서까지 품고 산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했다던데. 많이 지금 귀에 눌려 계신 것 같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관두고 싶다는 마음도 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 15년 정도 함께 지낸 형동생 사이인데 회사 내에서는 대표로서는 굉장히 함께하기 어렵긴 한데 또 밖에서는 굉장히 따뜻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상의 동료 이상의 굉장히 끈끈한 우정이 있어요. 이런 우정 상태에서의 지나친 일을 강요받는다면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눈치가 약간 보이긴 해요, 솔직히. 약간 보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지냈던 형이라. 그럴 수 있어. 마음 편하게 좀 오늘 직원들이 해도 뒤탈이 없는 거죠? 네, 그럼요. 직원들 얼굴 한번 봐주시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플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용납이 안 되나요? 자기 관리도 업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나오고 하면 아플 일이 없는데 일 끝나고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꼭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거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친구들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럼 대표님은 체력 관리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습진이 생겨서 좀 피부과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안 나서니까 피부과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내성이 생겼구나. 이제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니까 진짜 직원들이 할 말 없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까지 나오시고. 이러고 들어갈 구멍이 약간 없어. 진짜 직업병이잖아요, 사실. 옆에 직원분은 아까 친동생이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제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좀 하고자 대표님 이래이래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하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으면 너네 근무 몇 시간에? 그러면 저희 한 1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대표님은 16시간씩 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어야 돼 라고만 이제 답변이 와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못 해주시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안 돼라는 지적만 하는구나. 지적만 하시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저 딴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아까부터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가족들과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주십니까? 주말에는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하는데 50분 수업하면은 5분 정도 놀아주거든요. 5분 정도 놀아주면은 막 집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놀아줘요. 그게 몸에 배서. 5분밖에 안 놀아주면 삼촌인데. 아무리 사실을 알수 그래도 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시죠. 전 순서가 이제 일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의 사모님이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16시간을 일하는데 너희들은 이런 10시간? 논리로 따지면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럼 효율적이지 않은 일 같으면은 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수영장 자체가 쉬는 날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휴일 날은 거의 쉬고 일요일 날은 항상 쉬고 28일까지 근무하고 3일 또 쉬거든요. 관리자들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은 저는 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일이 평소에 많잖아요. 지불을 가지고 와요. 그게 좀 힘든 거죠.
5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나레이션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거죠. 쉬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좀 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쉬었으면 싶어서. 그 직원들 바람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어때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좀 생기셨어요? 직원들이 되게 삶이 많이 여유롭고 그런 직원들보다는 좀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놀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모으고 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채찍질 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장님께 그것만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백태환 선수가 50m를 할 때 이게 다르잖아요. 힘 조절이, 그죠? 네. 그리고 1500m 할 때에 또 에너지를 쓰는 게 용량이 다르잖아요. 네. 사장님은 장거리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사장님의 시스템은 50m 갈 것 같이 한단 말이죠. 이걸로 1500m를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쉼도 있어야 되고 휴식도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지금은 50m의 에너지만은 가지고 이걸 쭉 가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니들도 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습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쉬고 나서야 더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도 쉬지 않고 계속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발 영재 언니 말 다 이해했다고 한 말씀만 해주면 안 돼요? 대표님,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대화를 나누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이 있고 노력을 좀 많이 그리고 제가 항상 칭찬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항상 고마워요. 네. 선들부터. 예, 모든 사람들이 대표님과 똑같진 않잖아요. 약간의 휴식과 약간의 칭찬과 그런 걸 좀 섞어 가시면서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100표 넘어갔나요? 170이 나와 1등인데요. 자, 몇 표가? 아유, 104.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내가 만만한 이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닌 척 무던하게 내 삶을 사는